예, 김경엽 위원입니다. 어제는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그나마 가장 OECD 국가에서 선방해온 요인, K방역, 그다음 확장 재정 전략,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함께 나름대로 이 잘했다고 좀 칭찬을 했는데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아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최대의 실정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좀 잘못했다. 저는 잘못했던 정책보다도 예. 지난해에도 경제가 굉장히 침체 때문에 어려웠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경제를 진작하고 활성화하는데 국민의 기대만큼 못 미친 것이 그것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예. 그 상당 정도로 이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건 실정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총리께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란, 이걸 불러왔던 것, 이걸 막지 못했던 것, 이걸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70 대책 이후에 좀 뒤늦게나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발생했던 이 지금 집값 대란 문제는 분명히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장 큰 책임이 기재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재부가 아무래도 경제정책을 총괄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세제도 갖고 있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해법이 어떻게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여기에 대한 해법은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원인들로 몇 가지 제시했던 공급 타령 그건 아니고요. 공급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 타령 이건 원인이 아니었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전혀 아니죠.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의 원인인데 원인을 전혀 다른 데서 찾았던 것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이 부동산 정책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아까 기재부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도에 이미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었고 부동산은 들썩들썩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기재부는 이걸 일축했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 2017년도 8.2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때 이 8.2 대책의 중심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통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거였는데 이걸 무력화시킨 게 기재부입니다. 이때 12월 달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법안, 임대 등록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방침들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 거기에다가 더해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 일몰이 다 됐는데 이거를 1년간 더 연장을 해줍니다. 기재부가.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2018년도 4월 달에 재정개혁 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이 조세개혁 이 특위 안에도 이미 이걸 일정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 기재부에서 소수 의견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별도 합산 토지세율 현행 유지 방침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김병주 세제실장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종합과세 관련 정부 입장 아니다 이러면서 재정개혁 특위의 권고안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의 안전피를 다시 복원시킬 의지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주게 되고 부동산 상승이 급반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고 일시적으로 그때 이 핀셋 대책으로 일시적인 안정은 되찾긴 하지만 다시 폭등하게 됩니다. 이 기재부가 지금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는 방식에
핀셋에 계속 집착해 있는데요. 저는 이 핀셋 대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날아다니는 투기 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동 단위로 내지는 아파트 단지 단위로 핀셋을 고려해서 아무리 해봐야 그 옆에 풍선 효과로 계속 확산되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그렇게 튀어가고 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핀셋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동산 대란, 집값 대란을 초래하게 됐던 원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모피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기재부 공화국이다. 기재부 엘리트주의.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재부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개혁 특위가 내리거나 다른 부처에서 안을 내거나 기재부 안으로 딱 한 번 딱 결정되면은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는 자존심과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쳐 있다. 이런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재부 과거의 개발도상국 시절에 낡은 경제정책의 도구만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김경엽 의원님 못하고 있다.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어떻게 더 부양을 시켜보고 있다고 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네, 김경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모두의 저희가 책임감이 총괄부처로서 그리고 세제를 운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세와 관련돼서 조세와 관련돼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곰곰이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은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또 국민에 대한 공정 공평 과세라든가 이런 다른 조세 목적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선제 대응하지 않고 후속적 대응한 성격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뭐 어떤 이 엘리트 의식 때문에 좀 잘못된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지적을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취지를 저희가 좀 잘 새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